고시원 앞 우편함에서 한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58세 김상철 씨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온한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의 대사는 한글로 처리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58세 김상철 씨는 오늘도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침 5시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했죠. 상철 씨는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택시 운전.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면서 대학은 포기하고 평생 택시만 몰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내도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달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며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죠. 상철 씨는 명동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다가가 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남성은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상철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입니다. 환자 왔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어요. 환자 신원이? 모릅니다.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의사가 급히 진찰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상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그는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달 월세와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정말요? 보호자도 아니신데. 괜찮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하세요. 상철 씨는 200만 원을 선불로 내고 나머지는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철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월세도 못 내고 밥값도 없는데.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우선이니까. 다음 날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상철 씨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외국인 남성은 상철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남성은 영어로 말했지만 상철 씨는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통역을 불러줬습니다. 환자분이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래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환자 이름은 제임스 앤더슨. 미국에서 온 사업가였습니다. 한국에 출장 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상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냈나요? 제가 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제임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택시 기사신데 자기 돈으로 수술비를 내셨대요.
제임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상철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제임스는 사흘 동안 입원했습니다. 상철 씨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밥을 사다 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습니다. 통역 없이도 몸짓과 간단한 영어로 소통했습니다. 제임스는 상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나요? 통역이 물었고 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제임스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상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사흘 후 제임스는 퇴원했습니다. 상철 씨는 제임스를 호텔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제임스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병원비를 갚고 싶은데 상철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아직 안 좋으실 텐데 천천히 하세요. 제임스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연락처예요. 상철 씨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프로퍼티 대표, 뉴욕. 상철 씨는 영어를 잘 몰라서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어요. 상철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미국 가서 잘 지내세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제임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친구. 상철 씨도 울컥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임스는 호텔로 들어갔고 상철 씨는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둘의 만남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를 보낸 후 상철 씨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월세를 못 냈습니다. 주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상철 씨, 이번 달만 봐드릴게요. 다음 달엔 꼭 내세요. 감사합니다. 카드 할부금도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상철 씨는 하루 15시간씩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밥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몰다가 졸음이 왔습니다. 위험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3월 15일 상철 씨가 고시원에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제임스 앤더슨. 그 외국인 분이네. 상철 씨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영어를 잘 몰라서 스마트폰으로 번역했습니다. 친애하는 김상철 씨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 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20년간 택시 기사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이 저를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았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당신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기로.
동봉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제임스 앤더슨. 상철 씨는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니 영어로 가득했습니다. 뭐지 이게? 상철 씨는 다음 날 구청 통역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통역사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뭔가요? 이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서입니다. 부동산이요? 네, 뉴욕 맨해튼에 있는 건물이요. 상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요? 제가요? 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5번가에 있는 20층 건물. 상철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는 건물인가요? 통역사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5분 후 통역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시세가 1억 달러래요. 1억 달러요? 네, 하나로 1,300억 원입니다. 상철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는 서둘러 인터넷에서 제임스 앤더슨을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뉴욕 부동산 재벌, 맨해튼 건물 50개 소유, 자산 100억 달러, 하나 13조 원. 상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구한 사람이 이런 큰 부자였어? 그날 저녁 상철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 제임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임스 씨, 편지 받았나요? 네,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입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희생에 비하면요. 상철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이 제게 베푼 친절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상철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건강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친구.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2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맨해튼 건물은 공식적으로 상철 씨의 소유가 됐습니다. 건물은 상업용 빌딩이었고 매달 임대 수익이 10억 원씩 들어왔습니다. 상철 씨는 택시를 그만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핸들을 놓았습니다. 고시원도 나왔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30평 아파트를 샀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상철 씨, 갑자기 큰 부자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임스 씨의 선물이고 저는 이 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제임스 씨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철 씨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철 재단. 이 재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원비를 내주고 장학금을 주고 집을 지어줬습니다. 어느 날 상철 씨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임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상철 씨는 제임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맨해튼 한가운데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김 씨, 제임스가 달려와 상철 씨를 안았습니다. 제임스 씨,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둘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건물은 잘 관리하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저는 사치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씨가 가르쳐 준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제임스는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임스는 상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영원히. 네, 친구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상철 씨는 63세가 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부자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상철 씨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5년 전 제임스가 입원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은 리모델링을 했고 김상철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상철 씨가 기부한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상철 씨는 멈춰 섰습니다. 응급실 앞에 한 젊은이가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상철 씨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요. 상철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정말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하지만 5년 전에 저도 같은 일을 했거든요.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상철 씨는 미소 지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상철 씨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제임스가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깜짝 선물이에요. 어떻게 한국에? 당신 만나러 왔죠. 둘은 껴안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선한 마음 덕분이에요. 제임스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뭐예요? 상철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 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상철 씨와 제임스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아, 이 사진. 우리의 시작이었죠. 네,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준 날이었으니까. 상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친구. 둘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10년 후, 상철 씨는 68세가 됐습니다. 제임스는 80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둘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만났습니다. 한 해는 한국에서, 한 해는 미국에서. 상철 씨의 재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이 됐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임스도 감동받아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둘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상철 씨가 제임스를 구했던 그 거리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한테 1,300억을 준 거. 제임스는 웃었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얻었으니까. 뭔가요? 진짜 친구요. 상철 씨는 제임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평생 친구를 얻었어요. 둘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